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광진 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정 의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감염병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의 긴급 현안 질문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를 강타한 세 개의 감염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사스는 WHO가 중국을 중심으로 폐렴 비슷하게 퍼지고 있던 괴질에 대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괴질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스는 기존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유사합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보입니다. 질병의 원천적인 차단, 마치 전쟁하듯 치렀다는 고원 전 총리의 말은 전혀 과장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메르스입니다. 당시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와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 공유의 부족과 협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음압 병실 확보와 같은 감염병의 기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현명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약간은 증상은 다르지만 원인균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를 지역사회 감염의 공포와 불안에 빠뜨린 질병은 모두 호흡기 관련 질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발생 초기부터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서울시는 이미 그 메르스의 악몽 같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교적 초기부터 엄중한 사태 인식과 또 그런 다양한 그 노력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메르스 때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과잉 대응이 넉장 대응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좀 더 엄격한 그리고 전면적인 그런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가 과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접촉자를 격리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데 이제 취약계층에게도 마스크 배부 그리고 필요한 물품 등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또 서울형 긴급 복지를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등의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하셔서 상대적으로 서울시는 좀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발생 현황을 볼 때 전문가나 그리고 또 여러 질본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듯이 명백히 이제는 지역사회 감염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제는 방역 대책의 어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종로구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기존의 방역망이 좀 뚫렸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요청을 했는데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묵살해가지고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엄중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 사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 안 그래도 저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이 개념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다녀온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당시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지금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정말 그리고 또 이 코로나 19가 실제 정상이 그러니까 무증상인 상태도 감염이 되냐라고 논의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정상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도 옮을 수 있다,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사실은 어제입니까 회의를 하면서 이제 개념 정의를 질병관리본부에 정확히 맞출 것이 아니라 서울형의 개념 정의를 새로 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라도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고 오는 사람은 그러저러하지 말고 다 받아서 이 조사를 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감염병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개선해 주도록 요청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메르스 때는 아예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여서 정말 서울시가 나섰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정부가 저희들이 제안하고 권고하면 이걸 계속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방침 변경을 요구했는데 대체로 중앙정부가 이런 거를 받아줬죠. 그런데 사실 약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타우면 훨씬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감염병의 문제도 저는 지방 분권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확진 권한이라든지 역학조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신속하게 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취할 수 있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넘겨주면 사실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지난 메르스 당시의 중앙 정부와 또 지금의 중앙 정부와는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중앙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셨으면 더욱더 네. 안전하게 촘촘한 그런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대응이 정말 얼마나 잘 돼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0명의 서울시 의원들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의견도 듣고, 또 그리고 정말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우리 각각의 소속된 지역 출신의 의원님들은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의한 정보 제공이 좀 한정적이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의원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코로나19의 발생 상황을 알기도 하고 집행부가 먼저 보고하기 전에 보고하고 난 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접하거나 이런 일도 좀 있었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에 중앙정부에 맞서서 정말 박원순 시장님이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으시고 하셨었고 또 그리고 누구보다도 메르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질본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질타도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좀 들려오는데 혹시 시장님은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고는 받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은 우선 저는 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의장님이 우리 지금 대책본부에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대표님 마찬가지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저희들 바로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발빠르게 여러 가지 의회에 가서 협력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금 이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사실 회의도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조정해 주셔서 굉장히 격려받고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또 시민 불안감을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그때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시민의 우려라든지 또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전달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또 의회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대처 방안으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립병원에 지금 보면 시립병원도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도 역학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단계 감기나 발열 수준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시를 시작할 수 있는 전환 체제로 바꾸고 필요하면 그 중에서 특히 우선순위로 폐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치사율이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에 둬서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수 감시하는 형태로 그물을 좀 넓게 치고 이제 환자를 조기 진단 감시 체계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환자 조기 진단 감시 체계를 즉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좀 더 촘촘하게 빨리 시행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울러 오늘 아침에 발표하신 특정 종교의 집회 금지 및 폐쇄 명령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호흡기 안심센터의 설치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증으로 인한 격리 환자를 위한 병실도 더 늘리고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도 더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합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필요합니다. 공중보건의사로 땜질하는 것이 아닌 상시 인력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학조사반을 상설 기구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메르스백서에 제시한 대책들을 이제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의사를 포함한 보건 의료 인력의 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래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립병원에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공의도 없습니다. 사실 역학조사라는 것이 예방의학과와 감염내과가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 시립병원이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없다는 것은 서울시가 역학조사 부분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공공의료가 필수 미충족 의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립병원에서 예방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혹시 그거는 예. 모르고 계셨죠? 뭐 아닙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메르스 때 저희들이 경험한 이후에 백스를 만들었고 그 백스에 따라서 그때 계획했던 것이 다 됐어야 되는데 그에 약간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감염병 지원센터, 지금 아까 이름을 우리가 고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감염병동을 그 보람병원에 만들고자 했던 거 그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관도 이번에 보니까 물론 전에보다는 늘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역학조사실을 따로 만들어서 적어도 10명 이상을 상설적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감염병에 대한 그야말로 이게 이제 상설적으로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년 거의 이 간격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점에서 이 감염병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런 감염병이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될 때 이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행정 조치도 좀 더 치밀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1,000만에 이르는 인구를 가진 서울시 같으면 별도의 이 감염병 연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센터도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급곡된 다음에 그런 예산을 좀 올리면 의원님 적극적으로 좀 배정해 주십시오. 네,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뭐 지난 20년간 보셨다시피 사스,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신종 뭐 괴질 이런 질병, 전염성 질환이 언제 어느 때 또 생겨나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항상 일이 터진 후에 사후에 방안을 찾고 사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겪은 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항상 그 문제점을 시간이 지나서 그냥 땜질하는 식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 백서에 있는 여러 가지 제시된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모두 다 실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또 나타나도 정말 서울시만큼은 안전한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감염병에 대응의 최전선인 시립병원의 의사 그리고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사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시립대의 의대 그리고 또 간호대 설립, 이런 것들을 심도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의 서울의료원이나 뭐 시립병원 많이 있지만 굉장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채용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오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 굉장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서남대학이 그게 의과대학이 있는데 대학이 폐지되면서 그 의과대학을 저희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남원에 있는 캠퍼스를 서울시립대학교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의과대학, 그다음에 간호대학, 그다음에 보건대학원 이것까지 함께 한 1,0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서울시로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서울시가 12개 시립병원이 있고 이 전문 의료 인력을 이렇게 공급하려면 이런 의과대학이 있어야 되고 거기 교수 요원으로 있으면 그 교수 요원으로 의사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유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안 됐고 수도권에는 이렇게 신규 뭐 의과대학 설립이나 정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요로에 아직도 저희들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좀 도와주시죠.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감염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팀은 상시적으로 병원 협회나 의사회 이렇게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역학 전문가, 공중보건 전문가, 감염병 전문의, 통계 전문가, 그리고 소통 전문가, 바이러스 전문가, 환경 보건 전문가, 행정 당국자,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행정 조정 담당자가 기본 한 팀이 되어서 감염병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교과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또 그리고 시행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방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 조사관 몇 명을 그냥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역학 조사실을 하나 따로 만들자. 네. 이런 게 저희들 이번 또 사태를 경험하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도 임시로는 뭐 여러 부서에 이렇게 모인 분들로 12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 좀 상설적인 조직으로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제안드린 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저의 제언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신 시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책 중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